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구독이 제 채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이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하락론자들에게 현혹된 많은 분들을 악의 구렁텅이로부터 구출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구독 버튼 누르지 않고 시청하시는 분들께 구독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는 준수생입니다. 얼마 전 경실련에서 2003년, 2020년, 18년간 서울시 소재 22개 단지 6만 3천여 가구 시세를 정권별로 비교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문정부 아파트 상승액이 다른 정부 때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현 정부 들어서면서 아파트 가격은 4년 사이 6억 6천에서 11억 9천으로 5억 3천 상승, 평당가로 환산하자면 2,625만에서 4,775만으로 상승, 집권 이전 14년간의 상승액 3억 5천만에 1.5배에 달했고 4년간 82%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집값이 이렇게 치솟게 되자 노동자의 임금으로 서울시 25평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소요 기간을 발표하게 되는데 참여정부 임기 초에는 18년, 임기 말에는 26년까지 치솟았고 현 정권은 임기 초 21년, 임기 말 36년으로 서울에서 노동자 연봉으로 집 사기 위해서 한 푼도 안 쓰고 36년이나 걸릴 정도로 지금 집값은 상당히 무서울 정도죠. 그런데 저는 경실련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것 같습니다. 경실련은 이 같은 자료를 발표하면서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평균 5억 3천만 원의 불로소득을 챙겼다고 하고 매년 1천만 원을 저축하는 평범한 무주택자 직장인과 53년의 자산 격차를 유발했다고 비판을 했죠. 일단 근로소득만 가지고 집을 사야 한다고 하는 경실련의 사고방식은 제 생각으로는 대한민국 자본주의 시장 자체를 비판하고자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부동산도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가 정말 다분하고요. 그 리스크를 매수인이 취득세와 보유세까지 부담하면서 안는 것인데 도대체 왜 근로소득과 투자 재화의 상승 정도를 인위적으로 비교하는 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그럼 집값이 떨어지면 나라에서 보전을 해주겠다는 의미인가요?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집은 근로소득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연봉 3억씩 버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평범한 일반인들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벌고 그걸 불리고 또 불리고 해서 서울에서 내 집 마련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행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 시기를 좀 더 앞당기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한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정보를 먼저 얻는 자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정보만 얻는다고 해서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과감한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지만 수익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수집하는데 들인 노력과 실행하는데 투입된 시간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통해 부동산 투자를 했고 돈을 벌었다고 해서 불로소득으로 비판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부동산 투자가 불로소득입니까? 부동산 투자가 불로소득이라면 앉아서 클릭 한 번에 매수 매도 주문하는 주식 투자야말로 불로소득인 것이죠. 이미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헌법적으로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생겨난 자본주의 시장 체제를 거부하고 있나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부동산 투자 수익을 불로소득이라며 당장에 환수하라고 외치는 당신들은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꿈꾸니 북한이나 베네수엘라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중이 싫어서 절이 떠날 수는 없죠. 여러분, 투자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결국 남의 돈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의 돈을 가지고 오는 주식, 비트코인 모두가 불로소득이고 투기 행위인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투기라 지칭을 하고 폄하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제게 이제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비규제 지역 풍선 효과가 예상이 되는데 도무지 제가 가야 할 길을 모르겠어요 라며 애처롭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2021년 한 해는 더 큰 기회를 잡기 위해서 무주택이나 1주택으로 가는 원년의 해로 삼아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꼭 고집 있고 낱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내가 나주라는 도시를 알게 되었는데 이제 여기를 사야 할 시기인 것 같다. 나주 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이라는 엄청나게 큰 공기업 본사가 있고 전라도 대장 광주광역시에서 차로 30분밖에 걸리지 않는 지역이기도 하고 에너지밸리라는 산학융합지구도 생길 예정이라 앞으로의 전망이 매우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제가 그 지역을 사도 된다고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듯 나주 홍보대사처럼 좋은 정보를 이야기해 주시곤 하죠. 어쩔 수 없이 호객노노를 통해 시세를 확인해 보니 비싼 곳은 평당 1300까지도 있을 정도로 지방 집값 치고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풍선 효과 쫓다가는 정말 크게 물릴 수도 있습니다. 풍선이 터질 수도 있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광역시가 아니면 쳐다도 보지 마세요. 수요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서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는 있어도 결국 매도는 2년 뒤에 해야 하는데 그때 못 빠져나올 확률이 광역시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주시처럼 소도시 투자는 제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리스크가 수반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리스크가 낮은 아파트 투자를 지향하고 있고, 내가 매도 시 쉽게 팔 수 있는지 여부가 정말로 중요한 관건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외곽이라면 들어가지 않고요, 특히 초보라면 광역시가 아니라면 절대 거들떠도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나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남과 다른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내가 남들과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면 남이 알아주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사고방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운이 좋아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본인이 운이 좋아서 시장의 흐름이 좋을 때 우연하게 잡게 된 것일 뿐이고요. 다음 투자에서는 이전에 본인이 성공했다는 경력 한 줄에 가로막혀서 또 과거의 방식에 집착해서 그릇된 투자를 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심자의 행운이 매우 무섭다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투자로 돈 많이 벌었다고 좋아하시지만은 과연 그 돈을 올해도 지키고 내년에도 지키고 계속해서 벌 수 있을지는, 저는 그 확률은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